여러분의 노후를 더욱 편안하게 도와드리는 브라보실 버라이프입니다. 오늘도 헷갈리지 않는 확실한 정보로 함께하겠습니다. 2025년 12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기초연금제도, 그렇다면 새해부터는 어떻게 바뀔까 변경될 부분이 궁금하시죠? 하나하나 알려드릴 테니 지금부터 잘 들으시고 소중한 노후 자금 꼭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초연금은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만 65세 이상이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쉽게 지나칠 수 없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돈은 절대 때 되면 그냥 알아서 나오는 돈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주변의 많은 어르신분들은 이렇게 착각하고 계십니다. 만 65세가 되면 국가에서 알아서 입금해 줄 거라고 믿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절대 받을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때를 놓치면 고스란히 다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명자 씨 65세가 되어 기초연금을 신청했지만 5개월치 연금을 그만 통째로 날렸습니다. 황당한 이유로 아까운 노후 자금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잘 신청했지만 그 이후에 69세 김정호 어르신처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더 큰 경제적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 모두 실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왜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생기는 걸까요?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이런 일들을 방지하고자 2026년 최신 기준으로 기초연금 신청할 때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것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 시 꼭 확인해야 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실제로 사람들이 어떤 실수를 했는지, 그리고 지금 당장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지 전부 다 짚어드릴 겁니다. 그러니 오늘 영상 내용 꼭 끝까지 보시고 내용을 모두 꼼꼼히 확인하셔서 아까운 노후 자금의 손해를 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기초연금에 대해 잘 알고 계시면 1번, 잘 모르셔서 더 자세한 정보를 듣고 싶으시다면 2번이라고 적어주세요. 다음 영상을 만들 때 참고해서 여러분께 더욱더 필요한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기초연금에는 기준 금액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신청을 제대로 한 경우라도 이 기준 금액을 초과할 경우 단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올해 기초연금의 기준 금액은 매달 34만 2,510원입니다. 작년에 33만 4,810원에서 7,700원 오른 금액으로 소비자물 가상승률 2.3%를 반영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한 모든 사람이 이 금액을 다 받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확인하셔야 될 부분이 바로 소득인 정액입니다. 말 그대로 소득을 얼마로 인정하느냐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올해 기준 혼자 사시는 분은 소득인 정액이 월 228만 원 이하여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 대비 15만 원 올랐습니다. 또 부부가 함께 계시면 소득인 정액이 월 364만 8천 원 이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도 작년 대비 24만 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소득인 정액은 단순히 월급이나 연금만 보는 게 아닙니다. 갖고 계신 재산까지 그 가치를 돈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하는 겁니다. 실제 사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 부평구에 사시는 66세 이철수 씨는 작은 회사에서 30년 넘게 근무하다가 60세에 퇴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파트 경비 일을 하고 계시면서 국민연금으로 월 80만 원을 받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한번 직접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소득평가액의 기본입니다. 이철수 씨가 경비일로 받는 월급은 월 1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올해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해서 근로소득이 112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그래서 경비 월급 100만 원은 전액 공제되어 소득평가액에 안 잡힙니다. 결국 이철수 씨의 소득평가액은
국민연금 80만 원만 계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라면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이철수 씨는 부평구에 시세 3억에 25평 아파트 한 채를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은행 예금이 5천만 원 있습니다. 바로 이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야 하는 것입니다. 중소도시 아파트의 기본 재산액은 8,500만 원입니다. 아파트 3억 원에서 8,500만 원을 빼면 2억 1,500만 원이 남습니다. 여기에 일반 재산형 333%의 소득 환산율을 곱합니다. 2억 1,500만 원에 0.333%를 곱하면 월 약 71만 6천 원이 됩니다. 다음은 예금으로 갖고 계셨던 5천만 원의 금융재산입니다. 예금 5천만 원에서 금융재산 공제액 2천만 원을 뺀 3천만 원에서 금융재산 소득 환산율 0.417%를 곱합니다. 연 5%를 월로 환산하면 약 0.417%입니다. 3천만 원에 0.417%를 곱하면 월 약 12만 5천 원입니다. 아파트로 계산했던 일반 재산 소득 환산액 71만 6천 원과 예금액 금융재산 소득 환산액 12만 5천 원을 더합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철수 씨의 총 재산의 소득 환산액은 월 84만 1천 원인 셈입니다. 여기에 이 씨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칩니다. 소득평가액 국민연금 80만 원에 재산 소득 환산액 84만 1천 원을 더하면 이철수 씨의 소득 인정액은 월 164만 1천 원이 됩니다. 이 금액은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228만 원보다 낮기 때문에 이철수 씨는 매달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이처럼 월급이나 연금만 보는 게 아닙니다. 집 예금뿐만 아니라 만약 자동차가 있으면 그것도 재산에 포함됩니다. 전세로 사시면 전세보증금이, 월세 받으시면 임대보증금이 금융재산이 됩니다. 만약 부부 가구라면 조금 더 계산이 필요합니다.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20%씩 감액되기 때문입니다. 단독 가구보다 총액은 더 많지만 한 사람당 받는 금액은 줄어듭니다. 바로 이걸 모르시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부가 각각 34만 2,510원씩 받을 거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꼭 확인하셔야 손해를 줄이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실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기초연금 기준 연금액은 월 34만 2,510원입니다. 부부가 함께 신청하여 받게 되면 각각 20% 감액되어 27만 4,008원씩 받습니다. 또 단독 가구는 소득인 정액이 월 228만 원 이하여야 받을 수 있고 부부 가구는 소득인 정액이 월 364만 8천 원 이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 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친 금액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숫자들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실수를 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준을 알아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 내용을 꼭 확인하셔서 소중한 노후 자금을 한 푼이라도 손해보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산 사하구에 사시는 68세 박영애 씨 이야기입니다. 박영애 씨는 30년 동안 병원 간호조무사로 일하셨습니다. 열심히 일했고 국민연금도 꼬박꼬박 냈습니다. 지금은 국민연금으로 월 120만 원을 받고 계십니다. 그러던 중 작년 11월에 주민센터에서 기초연금 신청서를 받았습니다. 박영애 씨는 신청서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국민연금 120만 원에 기초연금 34만 원 더하면 154만 원이네. 이 정도면 혼자 살만하겠어. 설레이는 마음으로 신청서를 작성해서 주민센터에 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한 달 뒤 승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제 매달 34만 원씩 더 들어오는구나. 그리고 다음 달에 통장을 확인해 보니 기초연금으로 18만 2,340원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박영애 씨는 당황했습니다. 34만 원이라고 했는데
18만 원밖에 안 들어왔네. 다음 날 아침 일찍 주민센터로 가 담당 공무원에게 물었습니다. 기초연금이 34만 원이라고 했는데 왜 18만 원만 나왔어요? 담당자가 화면을 보면서 설명했습니다. 어르신 국민연금을 120만 원 받고 계시잖아요. 네, 그건 알아요. 그런데 그게 왜요? 국민연금 금액에 따라서 기초연금이 감액돼요. 감액된다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시면 기초연금이 줄어서 나오게 돼요, 어르신. 박영애 씨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국민연금 열심히 낸 사람이 손해라는 거 아니에요? 담당자도 난처한 표정이었습니다. 그게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국민연금이 적은 분들한테 기초연금을 더 드리는 구조예요. 박영애 씨는 억울했습니다. 30년 동안 꼬박꼬박 국민연금 내는데 기초연금은 반토막이 나다니 더 기가 막힌 건 국민연금 안 낸 사람들은 34만 원 다 받는다는 얘기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생각났습니다. 신청서 어디에도 그런 얘기 없었는데 나만 몰랐나? 진작 알아볼걸. 기초연금에 대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바로 기초연금 34만 2,510원을 신청하면 모두 다 받는다고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34만 2,510원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기준연금액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전액을 받으시는 분들은 국민연금을 안 받거나 아주 적게 받는 분들입니다. 월 급여액이 51만 3,760원 이하여야 기초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고 이 금액을 넘으면 감액 계산식이 적용됩니다. 이와 동시에 많이 착각하시는 부분이 국민연금 받으면 동시에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입니다. 이 역시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감액이 될 수는 있으나 두 연금 제도는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별개의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받으시는 분들도 잘못 알고 계신 정보로 포기하지 마시고 두 가지 다 꼭 신청하셔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많이 착각하시는 경우 중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대구 달서구에 사시는 최동수 씨 부부가 있습니다. 최동수 씨 67세, 부인 정미자 씨 66세입니다. 최동수 씨는 작은 공장을 운영하다가 5년 전에 정리했습니다. 지금은 작은 아파트 한 채에서 둘이 살고 계십니다. 친한 이웃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미자 씨가 몇 살이랬지? 65세 됐으면 기초연금 받아야지. 기초연금이 뭔데요? 나라에서 주는 돈이야. 한 달에 34만 원씩 나와. 정미자 씨가 집에 와서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기초연금이라는 거 신청하면 한 달에 34만 원 준대요. 그래. 그럼 우리 둘 다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나도 65세 넘었잖아. 그러게요. 그럼 우리 둘이 68만 원 받는 거네. 68만 원이면 관리비랑 통신비는 나오겠네. 부부는 다음 날 함께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서를 냈습니다. 신청하고 나오면서 최동수 씨가 말했습니다. 이제 매달 68만 원씩 들어오면 좀 숨통이 트이겠어. 그러게요. 관리비 내고 나면 늘 빠듯했는데. 한 달 반 뒤에 부부 둘 다 승인되었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기초연금 지급일이 되자 최동수 씨는 기대에 찬 마음으로 아침 일찍 일어나서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54만 8,016원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거 뭐지? 최동수 씨는 바로 주민센터에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기초연금 담당자 좀 바꿔주세요. 담당자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기초연금이 잘못 들어온 것 같아요. 우리 부부가 신청했는데 68만 원이 나와야 하는데 54만 원밖에 안 들어왔어요. 어르신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최동수입니다. 담당자가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아, 최동수 어르신. 맞게 들어간 겁니다. 맞게 들어갔다고요? 제가 했던 계산이랑 안 맞는데요. 아, 어르신, 부부가 함께 받으시면
각각 20%씩 감액돼요. 20% 감액이요? 그런 얘기 처음 듣는데요. 신청하실 때 안내문에 나와 있었을 텐데요. 최동수 씨는 안내문을 자세히 읽지 않고 서명만 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전화를 끊고 최동수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처럼 많은 분들이 자주 착각하시는 것 중 하나가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각각 34만 2,510원씩 받는다고 생각하시는데 이 부분도 사실과 다릅니다.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20%씩 감액되어 54만 8,016원을 받게 됩니다. 만약 각각 34만 2,510원씩 받는다면 둘이 합쳐서 68만 5,020원, 차액이 한 달이면 13만 7천원, 1년이면 164만 원이라는 큰 차이가 나니 이 부분도 꼭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울산 남구에 사시는 김정호 씨, 69세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김정호 씨는 혼자 방 한 칸에서 월세로 살고 계십니다. 보증금 500만 원, 월 30만 원짜리 방입니다. 하던 사업이 부도가 나고 상황이 어려워지자 부인 윤순자 씨와 크게 싸우고 15년째 별거 중입니다. 그 뒤로 연락을 끊었지만 이혼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정호 씨는 지금 폐지 수거로 생활하시는데 한 달에 60만 원 정도 멉니다. 여기서 월세 30만 원 내고 남은 돈 30만 원으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기초연금을 신청하러 주민센터를 찾았습니다. 담당자가 물었습니다. 배우자분은 계세요? 있긴 한데 15년째 연락 안 하고 살아요. 이혼은 하셨어요? 아니요. 그냥 따로 사는 거예요. 그럼 배우자분 재산도 함께 신고하셔야 해요. 네. 15년 동안 연락도 안 했는데요. 아, 이게 연락을 안 하셔도 법적으로 배우자시면 재산을 합산해요. 김정호 씨는 난감했습니다. 전화번호도 몰라 부인한테 연락할 수도 없었습니다. 재산이 뭐가 있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그럼 본인 명의 재산만 일단 신고하세요. 나중에 조사 과정에서 확인됩니다. 김정호 씨는 본인 명의 재산 예금 300만 원만 신고했습니다. 한 달 뒤 승인이 났고 기초연금이 30만 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빠듯했던 살림이 조금 더 나아졌습니다. 2년여 동안 기초연금을 받으며 생활하던 중에 1월에 우편물이 왔습니다. 보건복지부 명의였습니다. 열어보니 배우자 재산 미신고로 인한 부정수급 판정, 환수 금액 960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김정호 씨는 놀란 마음에 다음 날 바로 주민센터로 달려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부정수급이라뇨. 그러자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배우자분 명의로 아파트 2채와 예금 5억 원이 확인됐어요.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저랑 상관없는 돈이에요. 15년 동안 연락도 안 했는데요. 이혼하지 않으셨으면 법적 배우자예요. 부부는 재산이 합산됩니다. 그럼 신청할 때 말해줬어야죠. 배우자 재산도 신고하라고 안내했습니다. 어르신. 저는 연락할 방법이 없었다니까요. 담당자도 어쩔 줄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르신 사정은 이해하지만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김정호 씨는 환수 통보서를 들고 주민센터를 나왔습니다. 당장 960만 원을 어떻게 구하나 막막했습니다. 통장에 있는 돈은 80만 원이 전부인데 김 씨는 결국 빚을 내서 분할납부 신청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은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는 것, 이게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기초연금을 책정할 때 배우자 명의 재산도 전부 합산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법적 배우자가 있으면 무조건 부부가구입니다. 배우자의 예금, 부동산, 자동차 모두 합쳐집니다. 따로 살고 있어도 주소가 달라도 별거 10년째여도 이혼하지 않았으면 부부입니다. 기초연금 34만 2,510원을 모두 다 받는다는 착각.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못 받는다는 착각.
부부가 각각 34만 2,510원씩 받는다는 착각. 배우자 명의 재산은 상관없다는 착각. 모두 쉽게 할 수 있는 착각이지만 사실을 정확히 알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모르고 신청했다가 받은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환수당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일부 어르신의 착각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다음 경우는 훨씬 많이 실수하시는 사례입니다. 이번에는 광주 광산구에 사시는 이명자 씨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025년 6월에 65세가 됐습니다. 이명자 씨는 식당에서 서빙 일을 하시면서 120만 원을 월급으로 받고 계십니다. 친하게 지내던 동네 이웃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명자 씨, 65세 됐으면 기초연금 신청했어. 기초연금이 뭔데요? 65세 되면 나라에서 돈 주는 거야. 한 달에 30만 원 넘게 나와. 그런 게 있어요. 처음 들어봤는데. 빨리 신청해. 주민센터 가면 돼. 이명자 씨는 그제야 기초연금을 신청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식당 일이 바빴습니다. 나중에 시간 나면 가야지. 그렇게 미루다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일이 여전히 바빴습니다. 이번 달도 안 되겠네. 다음 달에 가야지. 날짜를 계속 미루는 사이 이명자 씨는 예전부터 아팠던 무릎이 더 아파져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퇴행성 관절염이에요. 많이 진행됐네요. 약물 치료하고 물리치료 받으셔야 해요. 2주 정도는 무리하지 마세요. 2주요? 그럼 일을 못하는데. 지금 무리하시면 더 나빠져요. 이명자 씨는 누워있느라 2주 동안 일을 못했습니다. 조금 여유가 생기자 그제서야 미뤄뒀던 기초연금 생각이 났습니다. 30만 원이라도 나오면 병원비는 되겠네. 이 씨는 다음 날 일어나자마자 주민센터에 갔습니다. 기초연금 신청하러 왔어요. 네, 신청서 작성해 주세요. 신분증 있으세요? 신청서를 작성하자 담당자가 신청서를 확인하면서 말했습니다. 생일이 6월이시네요. 지금 11월인데 왜 이제 신청하세요? 몰랐어요. 7월에 알았는데 바빠서 미뤘어요. 그럼 6월분부터 10월분까지는 못 받으시는데 알고 계신가요? 네. 왜요? 기초연금은 신청한 달부터 나와요. 소급해서 못 받아요. 이명자 씨는 몰랐던 사실에 놀라 되물었습니다. 그럼 6월부터 10월까지는 못 받는다는 거예요? 네, 11월분부터 나옵니다. 어르신. 6월, 7월, 8월, 9월, 10월. 5개월이었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 5개월에 150만 원을 날린 셈이었습니다. 이명자 씨는 억울하고 속상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150만 원 진작 신청할 걸.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생일 속한 달에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5월부터 신청 가능하셨는데. 5월부터요? 그런 줄 몰랐어요. 네, 생일이 6월이시면 5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하고 6월분부터 받으세요. 다음 달 첫 기초연금이 27만 원이 통장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근로소득 때문에 조금 감액되었지만 그래도 27만 원은 큰 돈이었습니다. 이 돈을 꼬박꼬박 받을 수 있었는데 미리 챙기지 못한 게 후회스럽기만 했습니다. 150만 원이면 무릎 치료비 다 됐을 텐데. 식당 일 하루만 빠지고 신청했으면 됐을 텐데. 이명자 씨처럼 기초연금 신청을 미루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바빠서 미루시고 몰라서 미루시고 귀찮아서 미루십니다. 하지만 미루는 동안 소중한 내 돈 한 푼도 못 받습니다. 한 달 미루면 30만 원, 3개월 미루면 90만 원, 6개월 미루면 180만 원, 1년 미루면 360만 원 넘는 큰 금액을 그냥 고스란히 손해보게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 65세가 지나신 분들은 지금 당장 신청하셔야 합니다. 귀찮다고 미루지 마시고 하루만 시간을 내셔서 주민센터에 다녀오시거나 직접 다니시기 불편하시다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라는 웹사이트를 이용하시면 24시간 언제든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자세하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화번호 1355 꼭 기억하십시오. 1335로 전화하시면 집으로 직접 방문해서 신청 도와드리는 방법도 있으니 이용하셔서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키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신청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드셨다면 신청하실 때 무엇보다 가장 먼저 조심해야 할 부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확인 안 하시면 신청 자체가 안 되니 끝까지 확인하셔서 잘 알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먼저 실제 사례를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시는 정순희 씨, 올해 67세로 혼자 살고 계십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돌아가셨고 슬아의 자녀는 없습니다. 정순희 씨는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다가 3년 전에 폐업하고 지금은 국민연금 월 45만 원으로 생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축해둔 돈 6천만 원과 은평구 신사동에 시세 1억 5천 되는 작은 빌라를 한 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난 8월에 주민센터에서 기초연금 안내문 우편물이 왔습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 기초연금 신청하세요. 정순희 씨는 안내문을 보고 주민센터에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기초연금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네, 신분증 지참하시고 오시면 됩니다. 지금 가도 돼요? 네, 오세요. 정순희 씨는 바로 주민센터로 갔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신청서를 꺼냈습니다. 여기 작성하시면 돼요. 정순희 씨는 이름, 주소, 생년월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신청서 중간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어머, 이게 뭐예요? 금융정보 제공 동의예요. 어르신 예금이나 자산 확인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왜 그걸 확인해요? 기초연금 받을 자격 되는지 확인해야 해서요. 정순희 씨는 괜히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내 통장을 다 확인해 본다는 거예요. 네, 금융기관에 조회해요. 그럼 내 정보가 다 새는 거 아니에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돼요. 기초연금 심사 목적으로만 사용해요. 정순희 씨는 여전히 불안하고 걱정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 며칠 전 금융정보가 유출됐다는 뉴스를 본 기억이 났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 보이스피싱을 당할 뻔했던 일도 기억이 났습니다. 아무래도 불안한데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담당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거 안 하시면 신청이 안 돼요. 필수예요. 필수요? 네. 금융정보 동의 안 하시면 기초연금 못 받으세요. 정순희 씨는 내 통장에 6천만 원이 있다는 정보가 어디론가 새나가면 어떡하나 걱정됐습니다. 또 저번처럼 보이스피싱범들한테 넘어가면 어떡하나 두려움이 점점 커져서 결정하지 못한 채 한참 동안 고민했습니다. 저 생각 좀 해보고 올게요. 네. 어르신 지금 안 하세요? 네, 좀 생각해 볼게요. 정순희 씨는 결국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어났습니다. 어르신, 금융정보 동의는 안전해요. 다른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네, 그래도 불안해서요. 다음에 올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에도 고민은 계속되었습니다. 기초연금 받으면 한 달에 30만 원 넘게 나온다는데 이건 국가에서 하는 건데 괜찮지 않을까? 통장 확인을 전부 다 해야 한다니. 그래도 불안하네. 어느 날 은행에 볼일을 보러 갔는데 직원이 물었습니다. 어르신 기초연금 받고 계세요? 아니요. 아직 신청 안 했어요. 왜요?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금융정보 동의하는 게 불안해서요. 은행 직원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어르신, 그거 안전해요. 저희 은행에서도 매일 그런 조회 처리해요. 정부 시스템이라 문제 없어요. 정말요? 네. 보이스피싱 같은 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거죠? 보이스피싱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걱정 마세요. 정순희 씨는 그제야 안심이 되어 다음 날 다시 주민센터에 갔습니다. 저번에 왔던 사람인데요. 기초연금 신청하러 왔어요.
아, 금융정보동에 고민하시던 분이시죠? 네. 이제 안전하다고 확인해서 신청하려고요. 이명자 씨는 신청서를 다시 작성하면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에 서명해 제출했습니다. 담당자가 서류 확인하면서 말했습니다. 8월에 안내문 보내드렸는데 그때 오셨으면 8월분부터 받으셨을 텐데요. 그래요? 그게 얼마나 돼요? 3개월 차이니까 한 달에 30만 원씩이라고 생각하시면 90만 원 정도 되네요. 정순희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90만 원이나요? 네. 지금 신청하시니까 10월분부터 나와요. 그럼 그때 신청했으면 8월부터 나왔다는 거죠? 네, 그렇죠. 한 달 뒤 첫 기초연금을 확인해 보니 30만 원 넘는 금액이 통장에 찍혀 있었습니다. 정순희 씨는 통장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걸 8월부터 받을 수 있었는데 거의 100만 원 돈인데 한 푼도 못 받았네. 며칠 뒤 친구분과 이야기를 나누시다가 나 이제 기초연금 신청했어. 이번 달부터 한 달에 30만 원 넘게 나와. 잘 됐네. 근데 왜 이제 했어? 생일 지난 지 좀 됐잖아. 진작 신청하지 그랬어. 사실 신청하러 갔었는데 금융정보 동의하는 게 무서워서 못했어. 무서워? 왜? 그게 뭐가 무서워? 그거 내 통장 정보 다 보는 거 아니야. 참나, 나라에서 하는 건데 괜찮지. 나도 신청하면서 다 했는데. 보이스피싱 당할까봐 무서웠어. 그거랑 이거랑은 다른 거지. 기초연금은 정부에서 하는 거잖아. 정순희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게. 그걸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기초연금 신청을 하시려다가 금융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 동의는 안전합니다. 정부 시스템을 통해서만 조회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그리고 오로지 기초연금 심사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즉, 보이스피싱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안전한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런 오해 때문에 금융정보 제공 동의를 안 하시면 신청 자체가 안 되고 기초연금은 한 푼도 받으실 수 없는 겁니다. 3개월이면 1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손해보실 수 있으니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는 실전입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때 체크하셔야 하는 리스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듣고 계시다가 메모하시거나 잘 기억하셔서 실수하지 않고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한 번 하면 끝이 아니라 이후에도 계속 확인하고 신고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걸 안 하시면 나중에 부정수급으로 받았던 돈을 전부 토해내야 합니다. 거기에 가산금까지 돈을 더해내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 신청한 이후 생길 수 있는 큰일을 미리 방지할 수 있으니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반드시 체크하셔야 할 항목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청 시기를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되시는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2월이면 새해 2026년 1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생일이 속한 달부터 기초연금을 받으시려면 한 달 전부터 미리 신청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1월 1일 신청하셨다면 2월부터 기초연금을 받아보실 수 있고 2월 생일 지나고 나서 신청하시면 그 전 달분을 못 받습니다. 올해 66세든 70세든 65세가 넘으셨다면 지금 당장 신청하세요. 신청하는 이번 달부터 받습니다. 한 달 미루면 34만 원. 2달 미루면 68만 원의 내 돈. 잘 몰라 손해보지 마시고 부족한 노후 자금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신청 장소를 알아두셔야 합니다. 본인이 사시는 동네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신청 장소입니다. 하지만 사정이 있으신 경우에는 꼭 주소지 관할을 찾아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국 어디 주민센터에서든 신청 가능합니다. 서울 사시는데 부산 주민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디든 편하신 곳으로 가시면 됩니다.
또 한 군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전국의 국민연금공단 지사 중에 사시는 곳에서 가까운 지사를 찾아서 가시면 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편하게 포털 사이트에서를 복지로에 들어가서 회원가입을 하시고 로그인 후 기초연금 신청 메뉴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화면에서 따라하실 수 있도록 안내가 되어 있으니 차근차근 입력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신청이 가능하고 특히 주말에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일하시거나 따로 시간 내시기 힘드신 분들은 온라인 신청으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 주민센터 갈 시간이 없으시면 집에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은 찾아가는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프시거나 휠체어로 이동하셔야 한다면 국민연금공단 1355로 전화하셔서 찾아가는 서비스 신청하고 싶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직원이 일정을 잡아 약속한 날짜에 집으로 방문해 신청서 작성을 도와드립니다. 작성한 서류도 알아서 접수해 주시고 비용도 무료이니 꼭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필요한 준비물을 잊지 않고 챙기셔야 합니다. 신분증은 꼭 준비하셔야 합니다. 신분증이 없으면 신청을 첫 단계부터 할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증이 있으면 주민등록증을 가져가시고 없으시다면 운전면허증도 됩니다. 만약 운전면허증도 없으면 여권도 가능합니다. 장애인 등록증도 신분증으로 인정됩니다. 그리고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준비하세요. 기초연금을 받을 통장의 맨 앞장을 복사해 가시면 됩니다. 본인 이름과 계좌번호가 나와 있는 페이지가 필요합니다. 직접 복사가 불편하실 때는 은행에 가서 통장 사본 한 장 떼어주세요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무료로 해드립니다. 만약 집에서 가까운 곳에 주민센터가 있으시다면 주민센터에서도 복사가 가능합니다. 신청 당시 배우자가 계시면 배우자 신분증도 필요합니다. 가능하시다면 배우자와 함께 가시는 게 가장 좋으니 둘이 같이 가서 신청하십시오. 만약 배우자가 같이 못 가시는 경우 배우자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주민센터에서 동의서 양식을 받으시고 집에 가서 배우자한테 서명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준비물이 있습니다. 바로 집 계약서인데요. 전월세로 사시는 분들은 전월세 계약서를 가져가셔야 합니다. 계약서가 명시된 전세보증금이나 월세보증금의 정확한 금액 확인을 위해 계약서가 꼭 필요합니다. 계약서를 잃어버리셨으면 집주인한테 연락하셔서 사본을 받으시거나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이 금액이 재산에 포함되어 연금이 산정되기 때문에 꼭 챙기셔야 이로 인한 손해를 막으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금융정보 제공 동의를 하셔야 합니다. 이건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부동산과 자동차를 포함한 모든 소득과 재산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이 모두를 조회하려면 금융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배우자 명의 재산도 조회해야 하기 때문에 배우자 것도 함께 동의하셔야 합니다. 이 금융정보는 정부 시스템을 통해서만 조회되고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만 확인하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정보가 나가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고 오로지 기초연금 심사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다른 용도로는 절대 사용할 수 없으니 보이스피싱범들은 이 정보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안심하고 동의하십시오. 다섯 번째, 배우자 소득 재산도 빠짐없이 신고하셔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로 된 모든 것을 몇 개이든지 다 신고하셔야 합니다. 100만 원짜리 통장도 1억 원짜리 통장도 신고하셔야 합니다. 금액이 작다고 빼면 안 됩니다. 이로 인해 연금 모두를 환수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명의 부동산이 있다면 아파트, 빌라, 주택, 상가, 토지 등을 전부 신고하셔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 펀드나 배우자가 받는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역시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배우자가 일하고 있으면 그 소득도 신고하십시오.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이후에 몰랐어요 라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이 제도의 신고 의무는 본인한테 있습니다. 이혼하지 않은 이상 무조건 신고하시고 배우자 재산을 정확히 모르시면 직접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처음부터 정확히 신고하는 게 안전합니다. 6번째, 변동사항을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신청하고 승인받고 기초연금 받기 시작한다고 끝이 아닙니다. 받는 동안에도 상황이 바뀌면 바뀐 부분을 30일 이내 신고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나올 수 있고 이 역시 최악의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변동사항을 신고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득이 변동된 경우입니다. 새로 일을 시작하신 경우에는 어디서 얼마를 버는지 신고하셔야 합니다. 일을 하시다가 그만두게 되셨다면 소득이 없어졌다는 것도 변동사항이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기초연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을 새로 받기 시작했으면 신고하셔야 합니다. 조기 수령 받으시거나 제때 정상 수령 받기 시작했어도 신고하셔야 합니다. 개인연금을 받기 시작했어도 알려야 합니다. 보험회사에서 나오는 연금이더라도 이것도 소득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재산이 변동되면 신고하셔야 합니다. 부동산을 매매하셨다면 알리셔야 합니다. 예금이 만약 갑자기 달라진 경우, 예를 들어 갑자기 1억 원이 생겼다면 반드시 이 역시 신고하셔야 하는 경우입니다. 그것이 부동산이든 현금이든 신고하셔야 합니다. 또는 증여를 받았다거나 자녀가 돈을 준 것이어도 신고하셔야 합니다. 친척이 부동산을 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여는 나중에 세무서에서 다 확인되기 때문에 숨길 수 없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 자동차를 샀으면 이 역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만약 상황이 여의치 않아 자동차를 판 경우 신고하시면 기초연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 계약을 새로 한 경우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사를 가서 전세금이 바뀌었어도 알리시는 게 맞습니다. 만약 전세에서 월세로, 월세에서 전세로 바뀌었다면 이 역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배우자 상황이 변동되면 즉시 신고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건 30일이 아니라 즉시 하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배우자가 돌아가셨으면 사망신고와 별개로 기초연금에도 알리셔야 합니다. 신고 이후에는 단독가구로 바뀌어 기초연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돌아가셔서 슬픈 상황이시겠지만 관련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 이혼했으면 즉시 알리셔야 합니다. 법적으로 이혼하시면 이 역시 더 이상 부부가 아닌 단독가구로 바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동사항을 30일 이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혹시 잊어버리지는 않을까? 걱정되신다면 휴대폰 알람이나 달력에 메모해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7번째, 정기 확인 조사에 협조하셔야 합니다. 기초연금을 받으시면 1, 2년마다 정기적으로 조사가 나오는데 이에 협조가 필요합니다. 정기 확인 조사에서는 금융 정보를 조회하여 소득과 재산이 변동됐는지 확인합니다. 예금이 늘었는지 줄었는지 확인합니다. 이때 만약 자동차를 샀는데 신고 안 했거나 예금이 5천만 원 늘었는데 신고 안 했거나 일을 시작했는데 신고 안 했으면 적발됩니다. 그럴 경우는 부정수급으로 판정받아 그 기간 동안 받았던 기초연금을 전부 돌려줘야 합니다. 거기에 가산금까지 20%가 붙습니다. 그렇다고 겁내지는 마시고 정기 확인조사 우편물이 오면 요청하는 서류를 제때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미처 신고하지 못한 변동사항이 있으면 그때라도 신고하시고 협조하시면 됩니다. 8번째, 주소 변경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사를 가시면 전입신고와는 별개로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연락하셔서 기초연금 받고 있는데 이사했어요. 주소 변경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주소 변경 안 하시면 우편물이 예전 집으로가 중요한 통보를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주소 변경 꼭 잊지 않고 하셔야 이로 인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9번째,
통장 변경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기초연금 받는 은행을 바꾸시거나 계좌를 바꾸시면 신고하셔야 합니다.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연락하시고 새 통장 사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걸 깜빡하시고 계시다가 기존 통장을 해지하시면 기초연금 입금에 문제가 생겨 바로 금액의 손실로 이어지니 통장 변경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0번째, 해외 체류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해외에 연간 90일 이상 체류해도 기초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해외여행 가시기 전에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하셔서 해외여행 갑니다. 3개월 있다 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출국 날짜와 귀국 날짜를 알려주시고 돌아오시면 귀국했습니다 하고 말씀해 주시면 다시 지급됩니다. 출입국 기록으로 다 확인되어 2개월 넘게 외국에 있었는데 기초연금을 계속 받았으면 과지급으로 환수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10가지를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뜨리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변동사항 신고를 30일 이내에 하는 것 절대 잊지 마셔야 합니다. 잊으실 것 같으면 꼭 메모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몰랐어요 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변동사항 생기면 30일 안에 신고, 달력에 표시해 두시고 핸드폰 알람까지 설정해 두시면 좋습니다. 다음에 해야지 하다가 잊어버리니 주민센터 전화번호를 핸드폰에 저장해 두고 바로 전화해서 신고하십시오. 그래야 기초연금을 안전하게, 부정수급 걱정 없이 환수당하실 일 없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렸던 것들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한 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중에서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기초연금은 자동이 아닌 신청해야 받습니다. 그리고 미루지 마시고 65세 되기 한 달 전부터 신청시고 빠뜨리지 마시고 배우자 재산도 꼭 신고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변동사항이 생기면 무조건 30일 안에 알리셔야 합니다. 그런데 혹시나 기초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조금 빠듯하지 않으신가요? 기초연금과 연결되어 있는 다른 제도들이 있습니다. 함께 확인해 보시고 같이 신청하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꼭 끝까지 보시고 좋은 정보 놓치지 않으셔서 더욱 편안한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초연금과 함께 받을 수 있는 제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민연금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별개로 둘 다 받을 수 있으니 아직 안 받고 계시면 확인하셔야겠습니다. 60세 이상이면 조기 수령이 가능하고 65세에 받으면 정상 금액을 받습니다. 그리고 66세 이후에 받으면 금액이 늘어나니 본인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만 조기 수령하면 기초연금이 더 많이 감액되고 국민연금이 많을수록 기초연금이 줄어듭니다. 이 점을 고려해서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내 국민연금은 얼마나 될까? 를 확인하시려면 국민연금공단 133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을 한 번도 안 넣으신 분들도 지금부터 가능하니 적게라도 넣어두시고 나중을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가 매우 어려우신 분들이 신청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활비, 병원비, 월세, 주택 수리비 등을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승인이 되면 기초연금도 함께 받을 수 있지만 생계급여에서 그만큼 깎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현재 상황을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서 상담받으시고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건강보험이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자녀가 직장 다니면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보험 혜택은 유지되고 자녀가 건강보험료를 대신 내게 됩니다. 다만 등록할 때 소득과 재산 기준이 있습니다. 연간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여야 하고 재산이 5억 4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기준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에 해당되지 않아 등록이 어렵습니다.
자녀 직장에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고 가능하면 등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주택연금 역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집이 있으신 분들이 집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55세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며 집 매매가가 9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택연금은 집이 비쌀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많이 받습니다. 예를 들어 70세에 3억 원짜리 집이면 월 100만 원 정도 금액을 받고 80세에 3억 원짜리 집이면 월 150만 원 정도 받습니다. 주택연금도 소득으로 일부 계산되기 때문에 기초연금이 조금 줄어들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받는 돈이 늘어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에 문의해 보시고 상담받아 보시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 노인 일자리 사업을 알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65세 이상이면 신청 가능한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민간형 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공익활동형은 월 30시간 정도 공원 청소, 교통 안내, 급식 보조와 같은 일을 하시게 되며 한 달에 29만 원을 받습니다. 사회서비스형은 월 60시간 정도 학교 급식 보조, 돌봄 서비스 같은 일을 맡아 하시며 한 달에 76만 원을 받습니다. 민간형은 근무 내용, 시간, 급여를 기업마다 다르게 책정합니다. 노인 일자리로 받는 돈은 소득으로 잡혀 기초연금에 영향을 줄 수 있겠다고 걱정하실 수 있겠지만 근로소득 공제로 월 112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때문에 노인 일자리만으로는 거의 영향이 없는 수준입니다. 일자리를 구하실 때 관련 담당자와 상담하시고 본인에게 맞는 일을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원하시는 분야에 경쟁이 있을 수도 있으니 꼭 먼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5가지 제도를 조금 더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민연금 월 80만 원, 기초연금을 30만 원 받고 계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만약 여기에 노인 일자리 공익활동으로 29만 원 받으신다고 하면 총 월 139만 원입니다. 여기에 자녀의 직장 쪽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건강보험료가 안 나갑니다. 여기서 벌써 월 5만 원 절약되기 때문에 월 144만 원을 버시는 것과 마찬가지인 셈이 됩니다. 만약 주택연금까지 받으시면 월 수입은 훨씬 더 늘어납니다. 70세에 3억 원짜리 집이라면 월 100만 원 추가로 총 244만 원이 됩니다. 기초연금만 고집했다면 몰랐을 수입입니다. 이 제도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고스란히 내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알아보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아보는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주민센터에 가셔서 제가 받을 수 있는 복지제도가 뭐가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담당자가 신청 가능한 제도를 한 번에 모두 알려줍니다. 귀찮으시더라도 소중한 노후 자산을 위해 하나하나 모두 신청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한 번의 수고로움으로 계속 월급처럼 따박따박 돈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혼자 하시기 어려우시다면 자녀분들한테 도움을 요청하셔도 좋습니다. 아니면 노인복지관 상담사에게 문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문가분들이 무료로 상담해주고 신청도 도와주니 가까운 노인복지관도 추천드립니다. 오늘 이 내용을 들으시고 해야겠다 생각이 드셨다면 지금 당장 움직이셔야 합니다. 전화 한 통화, 주민센터 한 번 방문이면 매달 최소 몇십만 원을 월급처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1년이면 수백만 원, 10년이면 수천만 원의 안전한 노후 자금을 받아보실 수 있으니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기초연금 정보가 필요한 다른 분들께도 공유해 주시면 함께 더불어 더 편안한 노후 생활을 즐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살림에 보탬이 되는 좋은 정보를 가지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브라보실버라이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